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또 조국 얘기로 하루 시작하고 또 조국 얘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는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미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또 일베 또 상당히 많은 또 부정적 평가와도 별도로 어떤 조국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라든가 추진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특수부 폐지라든가 공보전추의 개정 등 또는 B41 공표라든가 포토라인 폐지 문제 또는 심야조사 금지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검찰 개혁안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준비하느라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짧은 시간에 과거에 여러 차례 검찰 개혁안들이 나왔지만은 검찰 내부 여러 가지 반발 또 내부 조율 때문에 실제 시행된 게 없었어요. 예. 이렇게 한 2, 3개월 안에 검찰 개혁이 이렇게 만들어지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후임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차관이라든가 뒤에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이 검찰 개혁안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이걸 제도화해갖고 또 정책화 시켜갖고 검찰의 수사 관행과 과거의 어떤 검찰의 조직 문화 등 이런 거 좀 바꿔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고요. 네. 검찰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만약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또 계속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그 저항의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돼서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광화문에 있던 분들이나 또 서초동에 계시던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이 좀 변해야 된다. 검찰의 권한이 좀 분산돼야 된다. 검찰이 그야말로 인권을 천하적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관이나 뒤에 계신 우리 검찰 간부들이 정말 과거처럼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1, 2년 지나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국회에 다수당이 바뀌면 이게 흐지부지 되겠지. 그때까지나 자리 보존하다가 어때 좋은 자리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갖고 검찰도 좀 배전의 노력으로 신뢰받는 검찰로 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 좀 심기일전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주 교정본부장. 네, 예, 교정본부장 최광주입니다. 지금 검찰, 법무부의 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국가송무 문제, 검찰 사무, 그다음에 범죄 예방 및 재범 금지, 또 인권호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 조화, 또 출입관리, 외근 정책이 많죠. 그 중에서 사실은 검찰 사무라는 게 이게 범죄 수사 및 공소 유지, 이게 사실 검찰 사무 아닙니까? 이게 따지면 7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범죄 예방. 그리고 최근에 우리 출입관리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정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 30년 전이나 또는 제가 15년 전 12년 전 처음 국회의원 될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현황만 보면은 교정본부가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16,000명이 좀 넘죠. 예, 16,102명입니다. 예, 이게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들 다 합친 인원은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인원이 수용 인원이 한 55,000명 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용률이 지금 114% 정도 오고 미결이 36%, 누범이 36%, 미결이 36%, 누범이 한 36%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수용률 보면 전체 한 50% 되고 강력범죄 65%까지 지금 누범자이죠, 지금 다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 재소자가 2009년대 5.3%에서 현재 한 7.1% 좀 증가되어 있고 50세 이상이 2009년도에 16.7%에서 지금은 25.7% 늘고 있고 정신질환자가 2010년도에 1,544명에서 2019년 8월 현재 2,430명으로 전체 한 4.4% 되고 있고 환자가 2010년도에 14,700명 정도에서 지금 25,000명으로 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이게. 이거 맞죠, 이거네. 이거 거기서 받은 통계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는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고받은 거 봐도 지금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이 거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주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축 관련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 문제가 지금. 그래서 그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7,000명이 지금 초과 수용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뭐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국가배상 사건도 지금 50사건이나 제기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풍기도 뭐 3명당 하나, 목욕도 한 번씩 뭐 여러 가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용 과밀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수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수용자도 지난해 7명이나 자살하고 자살 미수가 44명이고 자해가 137명. 이게 무슨 교도관들이 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도관의 인권도 보장이 되질 않고 있어요. 교정공무원에 지금 지난해 자살 8명이고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합쳐갖고 21명이고 또 수용자들 교정공무원 요새 고소고발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문제되면 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고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1873건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건 차관이나 법무부에서 검찰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생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절반 이상 범죄자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차관이나 이 법무부에서 정말 대통령한테 이 상황 보고하고 이거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신중축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리모델링 한다고 딱 신축 쉽습니까, 사실은요? 의정부 지역 교도소 구치소 새로 진다고 하는데 그거 기재부에 물어보니까요. 아무리 빨라 7, 8년 이후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이거 뭐 교정본부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차관 중심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 교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피 수용 인원 대비 자격증 취득률이 6.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속된 말 노가다입니다. 옛날 이런 직업 훈련이에요. 새로운 변화되는 직업 기술들이라든가 직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건 다 예산 문제입니다. 교도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인원은 한 63%에 불과하고 생산성도 한 달에 이 작업 장려금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뭔 도움 되겠어요, 사실은요. 이게 나중에 갱생에 뭔 도움 되겠습니까? 이건 교정본부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질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관이 사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 마찬가지 취업 창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이거 좀 해결하려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법안도 내고 그랬지만 이게 벌써 그 교정 공무원만 해도 검찰 전체 인원의 2배로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그 죄수나 피의자들, 피고인들, 기결수들이 5만 5천 명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교정본부에서는 안 됩니다. 교정청으로는 독립시키자는 게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이 문제도 저는 뭐 차관이나 우리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건 차관이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좀 과밀 수용 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교도소 구치소 못 집니다. 가석방 출시를 높여야 되고 차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처럼 엄격해서는 안 돼요. 좀 낮았다가 가석방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 검찰과 논의해갖고 구속 기소도 좀 낮춰야 되고 보석이나 집행유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본부장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개인별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심성수나 교육 업그레이드 이런 프로그램 다시 준비해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고령자, 정신질환 환자, 이거 제조 들어가면 훨씬 더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교정본부장 계실 때 이 제도에서는 내가 납수서 갖고 국회에다도 문제 제기를 하고 건의하고 차관이 나서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나가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은 법무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검찰청, 경찰청, 해경, 그다음에 행안부, 기재부, 보건복지부까지 합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정정책에 대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늘리고 하자는 취지인데요.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교정본부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